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3,271억 원을 투입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총 99개 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총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나누어 총 99개 교가 선정됐는데요.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고려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반대학 55개 교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은 동서울대, 두원공과대 등 전문대학 44개 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우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인데요. 특히 다수의 대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인력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이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효과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신입생 10명 중 4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 인원 등 세부 사항 조율을 확정하지 않은 서울대와 전형 최종 확정 전 비공개 방침을 밝힌 연세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건국대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전체 모집 인원의 42.7%에 해당하는 14,323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고려대로 전체 모집 인원의 62%를 선발할 계획이고요. 서강대도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대학은 건국대로 올해보다 4.9% 증가할 예정인데요. 각 대학은 다음 달 초 입학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니까요. 최종 결과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전국 12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카이스트와 부산대 등 대학을 포함해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에는 9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45개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학생 2만 2천여 명이 참여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의 규모를 17개 시도에 124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유학기제 대상인 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전국 초중고 학생까지 그 수혜 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최종 확정이 되면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해원여자고등학교 김영엽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출제 교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 즉 질적 내용적 질문만을 던져서 이걸 모른다,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적 이제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관련돼서 총 7가지를 공부했는데 이걸로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좀 더 하셔서 아니다, 2-3가지가 더 모자라니까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까지를 좀 확보하시면 중간고사 성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이신 백승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 백승한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고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쉬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 긴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재도약의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동고등학교 3학년 부장이신 윤상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일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이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올해 1년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보내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매일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또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한참 잘 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슬럼프라든가 위기가 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슬럼프 탈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슬럼프가 닥쳤을 때 그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 모든 수험생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서강대 물리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천체 물리학자나 수학 선생님이고요. 좌우명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천체 물리학자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이제 중간고사를 치를 텐데 어떻게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성적 향상, 수능, 위험한 논술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성적 향상, 그다음에 수학 실력, 또 우리 세 번째로는 건전한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봤는데요. 세 번째 건전한 육체와 정신은 학생부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학생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좀 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 2가지는 성적 향상과 이제 수학 실력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때보다 2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4.72에서 이제 2.4 등으로 굉장히 그 비약적인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뚜렷한 강점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서도 지금 수학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성적이 뛰어나지만 다른 영역이 아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뛰어난 수학 실력을 뒷받침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수학을 활용한 어떤 그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키워드를 좀 골라봤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예,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논술 전형도 희망하고 있고 논술에 대한 강점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논술 준비를 어떻게 또 언제부터 좀 하고 있나요? 그 학교에서 하는 그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하는 논술 그 방과후를 다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부터 학원을 다니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전반에 걸쳐서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또 모의고사 실력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기록이라든가 또 수상 기록을 통해서도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그런 어떤 그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명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위험한 논술, 두드러니 성적 향상, 메인은 정시, 에피타이저는 논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서강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3개 영역 각 2등급이면서 한국사 4등급으로 타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절대 평가인 영어가 좀 껴있고요. 이보다 이제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연세대의 경우는 국어, 수학과 과탐 2과목 등 총 4개의 과목 등급합을 8을 얘기하는데 2016 수능 자격 기준 적용 후에 이과대역 논술 전형 경쟁률이 6.7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논술 전형을 추첨해서 이제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하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학생은 한공대 및 한양대 이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는 이들 대학에 합격하기에 미흡한 점이 좀 있기에 정시를 초점에 두고 수시 논술을 부수적인 전략으로 삼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험한 논술이라고 1순위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키워드를 담은 것들은 이제 수능, 논술, 수학 이 3가지를 살펴봤, 1순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을 1순위로 둔 이유는요.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성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논술 시험을 자체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논술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될 텐데 각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에 관련된 기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순위가 이제 수학이라고 뒀는데 앞에 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고 또 이제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수학을 재심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적인 공부를 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논술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윤상현 선생님 70점, 백승환 선생님 50점, 김명엽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75등급, 수학 2.86등급, 영어 3.89등급, 과학 3.4등급으로 평균 3.4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6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2등급, 3.17등급에서 2.3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하영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 평균 2.3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수학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명효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어요. 세 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영 교과목 전체 평균 등급은 물론 성적의 추이,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 및 추이도 반영하지만 논술 전형은 반영 교과목 등급만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강대 기준 2017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학생부 교과 성적 국수 영과를 반영했지만 2018년에는 국수 영서과를 반영합니다. 단 2017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10%의 비중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미미해진 상황입니다. 2017년 서울시 수합자료 기준 서강대 논술 전형 물리학 합격생이 2.12에서 4.37 등급 사이에서 배출되었고요. 우리 학생은 서강대 논술 전형 기준 합격생의 상위권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합격의 결격 요소로 작용할 만큼 성적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85점을 부여했습니다.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물리학과는 2016 서울 수합자료 기준 2.2등급 내외의 학생부 합격생이 있었고요. 항공대 학생부 종합전형 항공전자공학부는 2016 서울 수합자료 기준 1.83에서 2.41 등급 사이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격자 기준 서울시립대는 약 1.23, 한국항공대는 1.6에서 1.02 등급이 부족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성적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또 분석해 주세요, 선생님. 네. 3월 학력평가 국수탐 기준 백분위 합이 258.09점입니다. 서강대 학생이 희망한 대학들과 이제 예상 합격자 커트라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 서강대 물리학 전공 278점으로 약 20점, 한양대 수학과는 276점으로 약 18점, 중앙대 수학과는 275점으로 약 17점, 서울시립대 물리학과는 260점으로 약 2점, 한국항공대 항공전자공학부는 244점으로 약 이전 과들은 다 모자랐는데 이거 한 14점 정도가 남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학력평가 성적은 실제 대수능 성적에 비해 다소 높은 성적이 형성되기에 졸업생이 응시하는 6월과 9월 모의 수능으로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1월 대비 올해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2등급, 수학 영역 1등급, 한국사 2등급의 성적 향상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능 성적 향상세가 두드러진다면 논술에 집중해 수능 성적을 몇 점이라도 더 올릴 가능성을 낮추지 말고 일단 초점을 정시해 두고 수시 논술 전형을 차선책으로 활용하면서 수능 점수 향상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논술 전형에 집중했을 때, 즉 일주일에 논술 준비에 4시간 혹은 7시간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수학 말고 다른 과목에 시간이 별로 투자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수능절 논술 전형 준비로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수능 이전 치르는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논술고사에 막연한 희망을 품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능 성적 자체를 하락시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합격 가능성이 서울 수합자료 기준으로 약 4% 남짓으로 미미하기에 일찍 승부를 논술 전형을 끝내겠다는 전략보다는 수능 점수를 잘 올려서 정시로 대학을 가되 논술로 가면 나쁠 것도 없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논술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 서강대 물리학과 논술 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논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미적분 1과 미적분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 40%를 반영 비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기하와 벡터, 미적분 2가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시문 2가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60%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서강대 물리학과 논술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논술 준비를 할 때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기출문제를 풀면서 같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아, 예.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보고 있는 거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최근에 논술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논술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제 입시가 끝나게 되면은 연초에 항상 각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은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적성고사를 출제한 이후에 이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보고서인데요. 특히 이제 논술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출제 의도라든가 채점 기준, 그리고 답안 사례 등을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할 때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보고요. 또 하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자료집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로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논술 로드맵을 그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을 위한 논술 로드맵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이제 논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영역별 목표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도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는 2등급, 물리는 2등급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해놔서 지금 모의고사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성적이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약간 상향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학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 대학 설정이 되겠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이 이제 논술 대학으로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이 대학들이 그 다음에는 출제 과목과 출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술 기출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모의 논술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논술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시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주 1회 정도 각 대학에 맞는 출제 유형에 맞게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는 반드시 첨삭 지도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볼까요? 자, 윤상영 선생님 홍익대 수학교육과 논술 전형, 백승환 선생님 경희대 물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김영엽 선생님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정시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은 앞서서 두 분 선생님께서 교과하고 비교과 또 논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여타의 비교과에 어떤 강점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수학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의 논술 전형 좀 지원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향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좀 병행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그 기대치를 높여서 잡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눈높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향상 추이에 따라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비슷한 대학 수준 그보다는 약간 높은 이런 정도로 이제 대학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할 때도 우리 학생이 수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보다는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께서 홍익대 수학교육과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홍익대 이제 수학교육과 논술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40%와 논술 60%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일단은 수학 교사를 좀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 전공하고도 좀 부합하고 그다음에 최저 기준이 비교적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 대학 기준과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실질 경쟁률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요.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우리 학생은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금 더 보완이 있어서 안정적인 좀 최저 기준을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학생이 수학 논술에 대한 어떤 준비
그다음에 또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시와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면서 좀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또 다른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시에서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두 번째 이제 서울시립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좀 일반적인 대학의 논술 전형과 좀 다릅니다. 일단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단계를 논술 100%로 4배수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는 이제 학생부 40%와 이제 논술 6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 논술을 보기 때문에 수학에 강점이 있는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시립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이 또 3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홍익대하고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수학 능력이 좀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논술에 대한 준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께서 홍익대와 서울시립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립대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 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우선 논술 전형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모집 인원이 188명에서 168명으로 20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식이 등급 반영에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반영으로 변경이 된 것이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의 간단한 특징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학교장 추천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선 추천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한 1단계에서 논술 성적으로 4배수를 먼저 선발한 후에 논술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능 최저 조건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논술 실력이 가장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반영 방식이 등급 반영에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한 100분위 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의 영향력이 예년보다 약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학과를 포함한 자연계열은 모두 수리 논술을 봅니다. 과학은 반영되지 않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 총 4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문제 유형은 교과서의 어려운 문제 유형과 같습니다. 문제 수준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답만 구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평가하므로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김명영 선생님께서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정시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정시 전형은 수능 100으로 국어 20, 수학과 35, 영어 15, 과탐 25, 한국사 5가 들어갑니다. 4등급까지 한국사는 만점을 주고요. 모집 인원이 3명이 줄었지만 3월 학력평가 기준 예상 합격자 100분이 260점에서 학생의 점수 258.0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가장 크게 추천했는데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으면 3월에 한국사 3등급을 받아 이제 4등반에 들을 게 문제가 없지만 영어에서 좀 집중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1등급부터 2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밖에 아니라 3등급은 2등급에 3등급 점수 차이가 14점이 납니다. 따라서 이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경희대 정시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물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대학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두 개의 영역 합이 5고 한국사도 5등급으로 이제 다른 대학보다 좀 낮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음은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될 경우 2016학년도에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논술 우수자 전형 합격자가 물리학과는 3.6등급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6등급이면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그리고 모집 정원도 작년과 똑같은 16명,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추천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요, 구체적인 상담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많이 감사드리고, 네. 뭔가 제 현위치를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전형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